안녕하세요, 슈립입니다. 예전에 하이퍼덩크로 중고 농구화를 살 때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농구화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예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농구화 관리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농구화뿐만 아니라 일반 스니커즈나 퍼포먼스화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발을 사서 신다 보면은 단순히 비싸기 때문에 오래 신고 싶은 신발이 있는 반면에 별로 비싸진 않지만 유독 애착이 가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런 신발은 2016년도에 발매한 조던4 화이트 시멘트가 그런 신발인데, 조던4를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물 부분이 변색이 정말 잘 되는 부분인데, 이 방법을 통해 거의 변색되지 않고 보관하며 잘 신고 있습니다. 그럼 농구화나 스니커즈를 파손 없이 오래오래 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화나 스니커즈의 연식에 따른 파손 유형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색인데요. 소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투명하거나 소재가 유연할수록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구화에선 카이리 7의 이런 코팅된 부분에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웃솔이나 미드솔에도 변색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는 말 그대로 중창이 바스러져서 가루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PU라 불리는 폴리우르탄 소재를 사용한 미드솔에서 발생하고, 주로 나이키의 올드 시리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주로 사용되었었는데, 당시엔 하이테크 농구화에 주로 사용되는 혁신적 소재였으나 약간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포먼스화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소재인데요. 예전 제품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 복각된 올드 제품엔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다음은 아웃솔이나 미드솔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농구화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신발이 고무 길이의 접착을 통해서 미드솔과 아웃솔을 붙이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접착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농구화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이 많기 때문에 운동 특성 때문에라도 쉽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연식이 있는 농구화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미드솔이나 아웃솔 모두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웃솔 경화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웃솔이 단단해지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이 발현된 신발을 신었을 때 실제로 농구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일상에서는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현상들은 보관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년 후에서부터도 발생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요즘은 스니커 관리 업체도 많아서 변색의 경우에는 약품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고, 나머지 현상들도 업체를 통해서 재접착이나 솔 수압 등으로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를 잘해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창 분리나 아웃솔 경화 같은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발의 상태는 가끔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의 재질 특성상 이러한 현상들을 사실 완벽하게 막을 순 없고, 최대한 늦추기 위한 관리나 보관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농구화나 스니커즈는 필연적으로 유연성과 접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무 소재가 사용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고무 소재가 싫어하는 물기나 습기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 난 다음에는 잠깐이라도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농구나 운동 후에 혹은 오래 걸은 다음에 신발을 만져보면 약간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신는 스니커즈보다는 농구나 러닝 같은 퍼포먼스화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땀을 먼저 말리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 소독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변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햇빛에선 짧은 시간 말리는 것이 좋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땀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햇빛보다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건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가 온 날에 신은 신발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준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에 직접적으로 자주 노출된 신발일수록 아웃솔 경화가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건조된 신발을 보관할 때는 신발 안쪽에 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속지를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실리카겔이 동봉되면 가장 좋은데요. 신발을 샀을 때 들어있는 속지로 신발을 잘 싸주면 더욱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어지간히 습한 환경이 아니면은 정말 오랜 기간까진 아니겠지만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는 신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서부턴 약간의 심화 과정인데요. 혹시 고가의 농구화나 고가의 스니커즈, 아니면 변색이 쉽게 오는 신발이거나 연식이 이미 좀 된 신발이면 조금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로부터의 격리인데요. 이때는 지퍼백을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또 보관할 때는 박스에 뚫린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변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기 때문에 아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신발마다 재질이 천차만별이고 신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란 있을 순 없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90년대에 발매한 제품들이나 변색이 정말 쉽게 오는 조던 시리즈들을 변색 없이 잘 신고 있습니다. 신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쉬운 방법들이기 때문에 아끼는 스니커즈나 농구화를 오래 신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컨텐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슈리비였습니다.